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호수 아래에서 발견된 원석 자원의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석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최소 같은 품질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품질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석 1.2g이면 입자 진공 전구에 필요한 양극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 중인 빔 라이플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빔 라이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우리는 빔 라이플, 입자 배터리, 입자 진공 전구를 당분간 극비리로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채굴과 처리를 위한 기본 프로세스를 형성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곳에서 채굴되는 즉시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필요한 자원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원석은 부식성과 휘발성이 매우 강하며 약한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입자의 부식성으로 인해 절단면이나 부서진 단면에서 부식을 일으키고 빠른 속도로 원석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절단하지 않으며 원석 그대로 운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처가 나면 안 됩니다. 만약 상처 부위로 원석의 가루나 미세한 입자가 침투한다면 원석의 부식성으로 인해서 약 1시간 안에 온몸이 원석이 부식된 것처럼 부식될 것이며 이를 치료할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처 부위 기준 지름 15cm 정도로 절단해야 합니다. 특수 제작된 작업복을 제대로 착용하고 이음새나 틈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은 밀봉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혼자서 작업복을 착용하지 말고 반드시 2인 1조로 착용하시면서 서로 착용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원석 광맥은 직접 채굴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되는 원석을 둘러싼 암석층을 잘라내야 합니다. 원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선망, 히스테리, 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자는 작업 시간이 최대 3시간이 초과돼서는 안 되며 교대 근무 사이에 최소 24시간, 5교대마다 최소 일주일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선망, 히스테리,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발굴 현장에는 이상한 모양의 인간형 및 동물형 화석, 뼈, 사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채굴 중 이것들이 발견된다면 만지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발견 지역을 고고학 조사팀에게 보고하십시오. 호수 아래의 원석은 고대 운석 충돌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동일한 정제 및 가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취한 원석이 가공시설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석과 암석 분말은 적재 창고에서 기차로 직접 시설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는 과리 포납물 사일로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사일로에서 호퍼를 통과하면서 고온으로 녹입니다. 시설 기술자는 원석이 녹는 동안 암석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책임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원석은 휘발성이 있으며 분당 10도C 이상의 온도로 상승하면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원석은 가열되면 매우 오랫동안 열을 흡수하고 유지하며 냉각이 시작되면 낮은 수준의 알파 입자 방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용융 과정은 약 48시간이 걸리며 한 번에 약 200kg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위로 올라온 불활성 물질과 바닥에 있는 독성 암반입니다. 불활성 물질은 더 가단성이 있고 부식성이 적으며 광범위한 PPE 없이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있는 독성 암반은 격리복을 입은 채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분해하여 밀폐된 드럼에 옮겨 격리시설로 운송해야 합니다. 불활성 물질은 다음 시설로 옮겨지며 다시 한번 녹습니다. 이때 온도는 크게 상관없지만 분당 80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활성 물질이 더 이상 불활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에너지 한계를 초과하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냉각하면 엄청난 양의 감마, 알파,
베타 입자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냉각되고 반고체가 되면 주계로 단조합니다. 그런 다음 주계를 A2074에 담금질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계는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저장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냉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2074는 유기 또는 납이 아닌 물질을 용해합니다. 따라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선망, 히스테리 또는 광기가 시작되면 지역 감독관에게 보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 지역에 천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제가 정할 수 없지만 전달된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 번째, 천사는 매우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빛을 쳐다보면 환각이 보여지며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시간이란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있어야 할 곳에 무작위 숫자를 넣습니다. 빛을 보고 난 후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는 존재들이 있다면 시간을 물어보세요. 이 규칙을 읽기 시작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1-1. 이 규칙은 당신이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심호흡하고 침착하세요. 이 규칙을 따르려고 시도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지 엔즈라이크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8-2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 음악을 재생할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있다면 노래를 들으세요. 그들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강한 충동을 줍니다. 만약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없다면 본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노랫소리를 틀어놓으세요. 노래가 재생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요. 세 번째,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천사는 소리를 감지하고 당신을 사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사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작은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아까 틀어두었던 노래를 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되겠군요. 혹시라도 큰 소리를 냈다면 8-1을 참조하십시오. 네 번째, 가능하면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생활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 수신호를 만드세요. 당신이 환각을 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4-1. 항상 제정신을 유지하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면 8-1을 참조하세요. 어딘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다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실차화를 준비 중일 겁니다. 그 전에 해결하십시오. 5 번째, 무리에서는 서로의 이름 말고 각자 정한 코드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코드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며 만일 정해진 코드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1-1을 참조하십시오. 아참, 울거나 땀을 흘리지는 마세요. 전해질이 가득하니까요. 일곱 번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 칼이나 무기를 항상 소지하십시오. 8 번째, 시작했던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한 시간부터 1시간 11분 1초가 지났다면 성공했다는 뜻이고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뜻이기도 하며 다음 고비가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8-1. 기도하고 작별 문자를 보내고 규칙을 더 많이 어기고 정신적으로 붕괴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하세요. 노래하는 강도에 따라 11초에서 11분 사이에 규칙 7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